영상 시작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채널은 병명을 단정하거나 겁을 주는 곳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미리 해석해주는 채널입니다. 요즘 손이나 발이 유난히 차갑고 날씨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손발이 차가워요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된다면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몸의 신호를 놓치지 않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함께 눌러두셔도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손이나 발이 유난히 차갑다는 느낌 자주 드시나요? 날씨가 특별히 춥지 않은데도 손끝이 시리고 양말을 신어도 발이 쉽게 식고 가만히 있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는 느낌.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내가 손발이 찬 체질인가 보다.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그렇겠지. 나이 들면 다 이런 거 아니야? 병원에 가도 큰 이상은 없다는 말을 듣고 돌아오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지는 건 추위 때문이 아니라 몸이 에너지를 아끼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 몸은 항상 가장 중요한 곳부터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우선순위가 낮은 곳부터 공급을 줄이기 시작하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손과 발입니다. 그래서 손발이 차가워질 때 함께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괜히 쉽게 피곤해지고 예전보다 예민해지고 몸이 전체적으로 무거워지는 느낌. 이건 단순히 추위를 많이 타는 문제가 아니라 몸의 중심 기능이 조금씩 버거워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유 없이 손발이 차가워질 때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신호를 그냥 넘기면 안 되는지 차분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지금의 당신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셔도 좋습니다. 몸은 항상 먼저 말합니다. 우리가 알아차리기 전부터요. 손발이 차가워지는 사람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날씨가 크게 춥지 않아도 손끝이 먼저 식고 몸은 괜찮은 것 같은데 손과 발만 유독 차갑게 느껴집니다. 이런 분들 대부분은 하루를 버티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개운하기보다는 벌써 지쳐있는 느낌이 들고 하루 중반만 지나도 기운이 뚝 떨어지는 경험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자주 커피나 단 음료로 컨디션을 끌어올리려 하고 그때 잠깐 괜찮아졌다가 다시 손발이 식는 느낌이 찾아오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예전보다 예민해졌다는 겁니다. 사소한 일에도 몸이 먼저 반응하고 긴장이 잘 풀리지 않고 쉬는 시간에도 완전히 편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의지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몸이 지금 상태를 버거워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신호로 손발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런 변화가 더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면서 피로, 예민함, 집중력 저하가 같이 따라온다면 몸의 중심 에너지가 이미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하지만 이 신호를 계속 무시하면 몸은 다음 단계의 방법으로 우리를 멈추게 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몸이 힘들어지면 모든 부분이 동시에 무너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늘 우선순위를 두고 반응합니다. 에너지가 충분할 때는 온몸에 고르게 공급하지만 에너지가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가장 중요한 곳부터 지키려고 합니다. 심장, 뇌, 장기 같은 생존에 꼭 필요한 곳들이 먼저고 그 다음이 손과 발 같은 말초 부위입니다. 그래서 몸이 버거워질수록 손발이 먼저 차가워집니다. 이건 혈액순환이 단순히 나빠진 게 아니라 몸이 지금은 아껴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오래 이어지거나 회복 없이 하루를 계속 버티는 상태가 되면 몸은 늘 긴장 모드에 머물게 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손발은 항상
뒤로 밀린 상태가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손끝이 시리고 잠자리에 누워도 발이 쉽게 따뜻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손발의 차가움이 일상이 되어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원래 이런 체질이야 라고 받아들이게 되죠. 하지만 체질이 아니라 몸이 쉬지 못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질 때 함께 나타나는 신호들을 떠올려 보세요. 쉽게 피곤해지고 긴장이 잘 풀리지 않고 예전보다 회복이 느려졌다면 몸은 이미 여유가 없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한 채 계속 밀어붙이면 몸은 더 분명한 방식으로 우리를 멈추게 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 대부분은 이미 몸이 보내는 신호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신호를 더 키우는 행동을 매일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흔한 것부터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커피나 차가운 음료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 몸은 아직 잠에서 덜 깬 상태인데 갑자기 차가운 자극이 들어오면 손발부터 더 움츠러들게 됩니다. 또 하나는 바쁜 와중에 대충 넘기는 식사입니다. 천천히 먹을 여유가 없어서 서서 먹거나 일을 하면서 급하게 먹는 식사. 이럴 때 몸은 소화와 회복보다는 버티는 쪽을 선택하게 되고 말초 쪽으로 가는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스트레스도 큰 역할을 합니다. 긴장한 상태가 계속되면 몸은 늘 대비 태세를 유지합니다. 이때 손발은 지금은 필요 없는 부분으로 밀려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한 날일수록 손발이 더 차갑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운동해야 나아질 것 같아서라며 몸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억지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순환이 좋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몸이 더 긴장하게 되고 손발의 차가움이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이 습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몸을 회복시키기보다는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손발이 차가운 상태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점점 기본 상태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손발을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기보다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멈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건 아침을 여는 방식입니다. 잠에서 깬 직후 차가운 음료나 커피로 몸을 깨우는 습관은 몸을 바로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물 한두 모금으로 몸을 천천히 깨워주는 것만으로도 손발 쪽으로 가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 환경입니다. 빨리 먹는 식사, 긴장한 상태에서 먹는 식사는 몸이 회복할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천천히 먹고 식사 중간에 잠시 호흡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몸의 긴장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손발이 차가울 때 무조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몸이 지쳐 있을 때는 순환을 더 시키는 것보다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주는 게 필요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환경에서의 휴식만으로도 몸은 다시 방향을 잡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신호가 있습니다. 손발의 차가움이 계속 심해지고 어지러움이나 체중 변화가 함께 나타나거나 밤에 불편해서 잠을 자주 깬다면 이건 혼자 버텨야 할 신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몸을 지키는 가장 빠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손발의 차가움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조금만 바꿔도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손발이 차가워지는 건 단순히 추위를 타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이 에너지를 아끼기 시작했고 그 신호를 손과 발을 통해 먼저 보내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이건 내 얘기다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하나만 남겨주세요. 어디서부터 바꿔야 할지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표시해 주시고 이런 몸의 신호들을 계속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몸은 항상 먼저 말합니다. 우리가 귀 기울이기만 하며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몸의 신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